야권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발표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선점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어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입니다. 네,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6.4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교수와 함께 이 정몽준 의원의 출마 선언의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이 신당 창당 이슈가 그냥 워낙 커가지고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건 역시 또 엄청난 비중의 뉴스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국회 중심 사고를 하든지 어떤 정당의 본 모습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민주당이란 당이 당명을 바꿔서 어디 가 있는 거고 갈 거고 거기에 신당을 창당하던 국회의원 2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들이 그 당에 개별적으로 입당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 가령 저 신당적 효과가 크려면은 그동안의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했거나 또는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느꼈던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신당 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까지 따라갈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명망가들 일부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뭐 그건 오늘 본안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몽준 의원 뭐 얘기하시죠. 네. 예. 어제 그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이 지방선거가 아주 희한하게도 드물게도 초중량급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첫 스타트를 끊었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미 출마가 예고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치적 역량이나 비중으로 볼 때에 그래도 대권 주자급 인사가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참 마침 또 야권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단일 후보로 나올 테니까 예. 그 자체도 흥미롭지만 여기에 이제 14일 날 귀국하는 김황식 전 총리까지 가세를 하면은 흥미진진한 걸 넘어서서 지방선거 전국에 사실상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장 선거가 완전히 블랙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지난번 대선의 연장선상, 다음번 대권구도 어떻게 되나 등등에 대한 많은 바로미터가 되고 또 바로미터화할 거니까 말이죠. 네. 과연 정몽준 의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당이 야권 저렇게 합치는 것도 예측을 못해서 어제도 이 TV조선에 나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다 몰랐어요, 사실. 그 경우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예. 모르겠습니다만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예측할 자신은 없고 네. 다만 왜 예측이 어렵냐면은 우선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경쟁자가 김황식 전 총리하고 이해운 최고위원이 있고 그럼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박원순 시장하고 결혼한 게 있는데 네. 그 과정에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네. 참 어렵죠. 다만 이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누구든 이게 극복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네. 과제들입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이 정몽준 의원만 도전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김황식 전 총리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요. 오늘은 정몽준 의원에 한해서 볼 때 이런 건 극복되지 않는가 그걸 키워드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정몽준 의원의 과제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새누리당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재벌 2세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잘 이미지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지 그다음에 큰 선거, 전국 규모의 선거 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서울시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리고 테레비 토론 이 부분은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TV 토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하나씩 좀 보시면 네. 자, 결국은 그런데 핵심은 당선 가능성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당내 그렇죠. 경선에서요? 당선 가능성이죠. 네, 네. 우선 이게 새누리당 경선의 경우를 이제 보면 우선 경선 룰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경선 방법이 복잡합니다. 저 기초단체하고 좀 다릅니다만 대의원 투표를 한 20%를 반영을 하고 네. 당원 일반 당원 투표를 30% 반영을 하고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선거 일반 유권자들이 하는 거를 30% 반영하고 예. 여론조사를 20% 반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는 당 쪽은 내가 강하다. 여론은 내가 강하다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경선 때 이게 완전 희비가 그렇죠,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쪽에서 이겼죠. 예. 그럼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은 또는 뭐 루머인지 모르지만 김황식 전 총리는 뭐 친박 주류가 지지한다. 예. 뭐 정몽준 의원은 비주류가 지지한다. 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것 등등이 웃겨서 대의원들은 엎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서 대의원이나 당원은 서울시의 대의원과 당원을 얘기한 예. 겁니다. 또 이분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또 이런 새누리당의 경선을 볼 때 일반 유권자 특히 보수 세력에서 볼 때는 박원순 시장하고 싸울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좋은가 등등을 이제 복합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근데 역시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들 보면은 네. 정몽준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로는 비교 우위가 좀 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아까 그 말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예. 그 의중을 조직화하고 마케팅하는 건 별개니까 이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약간 앞서고 있는 것은 이제 한 4월 26일인가 앞으로 한 50일 후에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본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뭐 선수들도 보면 체력 검사하고 그 전에 랭킹이 어떻고 하는 건 다 이제 그전 얘기고 이제 그렇죠. 올라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범위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죠. 네. 그 이제 여론조사 이대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투표할 거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그다음에 번째 과제 볼까요? 이 재벌이세라는 이미지는 네. 정몽준 의원도 상당히 많이 의식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013년도 3월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정몽준 의원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1조 9,249억 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적어도 국회의원들 재산 전부 합친 것보다는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전체 공직자까지 합친다는 건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법대로 해서 백지신탁의 규정대로 하겠죠. 예. 안 맞으면은 안 해도 될 것이고 맞으면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건 본인도 그렇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와 별개로 예. 한국에서 부자를 보는 눈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독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또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지신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재벌 2세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과연 어떨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 의원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마침 또 박원순 시장은 또 어찌했든 삶이 어땠든 서민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재벌의 이미지는 극복해야 될. 서울시장이 됐건 대선을 가든 그거는 정몽준 의원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공약이든 될 정책으로까지 그것이 내놓을 필요가 있을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네. 자, 그 외에 짚어볼 만한 그래서 이제 것, 큰 선거 경험.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보다도 어찌 보면 서울시장 선거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디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 이제 전국 선거는 크게 이제 전 국민 보고 하지만 여기는 뭐 노원구가 어떻다, 강남의 지하철이 어떻다까지 왜또 여러 가지 또 이따도 예,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철 요금 갖고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활 이슈들이요. 그런데 이제 정 의원이 7선인 건 맞은데 예. 5선은 텃밭이나 다름없는 울산에서 하셨고 그랬죠. 재선 2번은 서울에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선거를 해본 건 통일국민당의 부산 경남 선대본부장을 했고 정주영 아버지 정주영 씨가 그 출마했을 국민당, 때 예. 그다음에 국민통합 21 대선 후보인데 이거는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중간에 정치를 사퇴했죠. 하고 한나라당 대표 때는 지방선거를 지휘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선거 이게 참모보다 본인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선거를 전국 규모만 자기 선거보다 오히려 전국 규모를 더 많이 치러들 그랬죠. 그런 경험이 또 어떻게 이번에 잘 극복이 돼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 경험에 있어서는 김항식 전 총리에 비해서 좀 열세 아닙니까? 네, 요거는 이제 경력 부분이죠. 경력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선거라는 싸움을 지지했던 야전성을 보는 거고 예. 이 경우는 이제 자 그럼 서울시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의 거의 상징인데 작은 정부죠. 예. 이런 걸 때 직무적합성이라고 할까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과 심지어는 안보나 통일에 관한 식견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요. 이 정 의원은 그쪽은 아주 뭐 상당한 내공이 있었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중국도 그렇게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진핑 네네. 주석도 만나고요. 또 현대중공업 회장을 했어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뭐 수십 조의 매출이 있는 이 현대중공업 하나가 아니라 부릅싸죠. 그렇죠. 직원도 많고 대한축구협회장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그 경험을 서울시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잘 시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정 의원이나 그 참모들이 도전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절대 오해하시면 좀 곤란하다. 네. 앞서 시작할 때부터 TV 토론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래요, TV 토론이요? 텔레비 토론이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이미지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건 누군들 나 나쁜 이미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본인이 이 공개 방송에서 죄송한 편지 물다만 알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권자와 거의 유일한 것은 텔레비 토론입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 토론이 성격이 양자는 양자대로 복잡하지만 삼자는 삼자대로 복잡합니다. 예. 정 의원은 우선 삼자 토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당내 경선. 삼자 토론의 백미는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그렇게 참 기상한 폭력에 가까운 언어라고 할까 하면서 공격을 예. 했지 않습니까? 이때 문재인 후보의 태도가 그때의 태도가 문재인 후보에게 득표가 되지 않고 감 표현이 됐다는 건 많은 친노 분석이 세력도 있었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3파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잡한 게임이 된다 이거죠. 예. 그때 뭐라고 해도 내가 그 텔레비 톤에 나와서 이건 참모가 써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말하자면은 제가 누가 써준 거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게 어맹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막 프로 소화가 돼서 현장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정 의원이 고민을 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 아닌가. 참모가 이렇게 써줬다고 그게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 토론 때문에 그 참모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근데 안 하는 도리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죠. 네. 그럼 유권자들 아까처럼 국민들이 50%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단에서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선택을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 토론이 의외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저희 동네에 사는 서민영 유권자도 저를 통해서 정 의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본 텔레비에 나오는 인상, 언어, 방푸는 것, 정책 논리 그러다 보면은 버스 요금이 70원이냐 7,000원짜리까지도 검증을 될지 모르다. 그럼요. 그때 확실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과 업무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의외의 변수가 될 것이고 여기가 또 박원순 시장하고 겨룰 때도 문제가 될 거예요. 박원순 시장. 그렇군요. 네. 이건 뭐 정몽준 의원만 넘어야 될 산은 아니고 각 후보들도 각기 이제 다 넘어야 될 산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들도 출연하는 사람마다 시청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